금쪽상담소. 오늘은요, 위풍당당하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는 건가요? 위풍당당. 이렇게 여는 건가요? 자, 오늘 방문하신 고객님은요, 2019년 Great Awards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지금 얼마나 핫하냐면요. 네. 대한민국에 이분이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뭐 너튜브, TV, 뭐 심지어 버스 안에 모니터까지. 어허. 그리고 이분의 영상은요.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보신 분은 없습니다. 이분 영상을 보면요. 풍뎅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금쪽 상담소로 찾아오신 그 마성의 매력 부자 고객님 과연 누구일까요?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셨다. 아유 오셨어. 아유. 안녕하세요. 너튜브에서 67만의 그녀 풍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랜스젠더랑 자면은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하다면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거야. 완투 예스 완투 너는 외모적으로 까였지만 넌 대가리 될거야. 너 이러는 거는 남자친구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야. 유종의 미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도 침 뱉고 끝내. 나는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 대사, 부문 일사, 성명 풍자 트레비. 정말 나는 최고의 셀럽이야.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미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풍자님 오셨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 아 잠깐만. 아유 풍자님 우리 풍자님 오셨어. 아이고. 오늘의 웰컴티는요. 풍자님이 이 골드 버튼 받으시라고 특별히 또 준비를 했고요. 그런 깊은 뜻이. 메리골드 꽃차입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예,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항상 이 나래 언니한테 술만 받다가 또 이렇게 티를 받으니까 좀.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팬이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아시는 사이시구나. 네. 아, 제가 사실 너무 팬이어가지고 개그맨 이용진 씨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풍자 씨 연락처 혹시 진짜 먼저. 알 수 있냐고 실례가 안 된다며. 다음날 용진 오빠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실수한 거 없냐고. 아유 좀 부끄럽네요. 예. 아유. 저희 금쪽 상담소 출연 소감을 한번 그러면 풍자 씨 화법으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기대됩니다. 또 우선은 우리 너무 뵙고 싶었던 우리 오은현 선생님. 또 네. 실물이 너무 뒤집어지시고. 우리 또 형돈 오빠. 또 실물 너무 맛이 나고. 네. 날씬하고요. 맛이 나고. 맛이 난다. 무슨 말이야? 멋지단 얘기예요. 요즘 얘기예요. 그럼요. 진짜 배우분은 다르구나. 여배우는. 맨날 네. 개그맨 언니보다 그러면 신기루 씨, 이제 박나래 씨만 보다가 이렇게 작은 얼굴에다가 눈곱 다 박힌 거 보니까 너무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랍죠.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도니 패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도니의 풍자 파헤치기, 일명 도니치기 뱅뱅. 뱅뱅. 아니 비웃은 거야. 이쪽에서. 나 비웃은 거지. 눈이 마주쳤는데 동공이 너무 흔들리셔가지고. 도니치기 뱅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찌됐든. 네. 풍자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빠르게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풍자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쵸. 예. 네네. 원래 본명은 윤보미예요. 윤보미. 네. 이름이 예쁘네요. 윤보미. 네네. 윤보미고. 풍자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별풍선을 많이 뽑자. 많이 받자. 그런 의미에. 별풍선을 많이 받자 해서 네, 그래서 풍자. 네. 아, 풍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검 1급을 맞아요. 네. 더군다나 신체 검사를 지금 이 모습대로 갔는데 1급이 떠가지고 정말 많이 당황스러워서 막 울었었어요. 정말 신체 검사실에서. 지금 이 모습이라 그러면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여성화가 된 상태로 이제 싱검을 간 거여서 군대를 가야 되나 머리를 잘라야 되나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신체만 1급이다 우선은 건강 상태가 1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건강하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 네. 또니치기 뱅뱅 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우. 네네. 어쨌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풍자 씨가 우리 트랜스젠더계의 오은영 박사님이다. 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굉장히 풍자 씨에게 지금 상담을 받고 네, 네. 그 풍자 씨가 하는 얘기로 힐링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네. 예, 그런 풍자 씨가 어찌하여 우리 금쪽 상담소에 이렇게 찾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저는 그냥 미친 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미치네요. 쉬는 날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빠. 정말 1년을 넘게 일만 했더라고요. 하루에 막 방송 막 3-4개씩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해요. 오늘도 한 2시간 자고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라이브 8시간을 하고 왔고요. 8시간이요? 또 개인 채널에 브이로그를 또 촬영 중이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또 금쪽 상담소 촬영이 끝나고 또 미팅이 잡혀 있어요. 우와. 손으로 이렇게 모터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요? 매니저분이신가? 김새 사장님? 풍자랑 저는 한 3달, 4달 정도 됐네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부산도 한번 갔다 왔어요, 둘이서 1박 2일. 새로 만나시는 혹시 남자친구분? 풍남? 풍남? 네, 절대. 높. 네, 풍자 친구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아, 친구. 그분이다. 그 지니어스. 맞아요. 사실 저도 뭐 바쁘고 누구나 바쁘지만 워라밸을 되게 맞추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가나 그 안에서 힐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풍자는 일을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우울해해요. 그리고 일을 안 할 때는 뭘 할지 몰라 하고 뭐 운동 같은 걸 해봐라 아니면 뭐 여가를 만들어 봐라. 제가 맨날 연애해라 하는데 연애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일 이외에 자기가 뭔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풍자 삶에 친구로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었어요. 한 46시간 정도 물까지 금식을 한 상황에서 마취가 깨자마자 방송을 했어요. 저는 지금 입인실에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수술대 위에 앉으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으래. 조바심이 나요.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답답해지면서 얹힌 것처럼 답답해지면서 정말 1시간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이. 아니, 뭐 본인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수술하고 바로 오. 직후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거 큰 수술인데. 네, 정형외과에서는 그러니까. 좀 영순위로 위험하고 네네. 제일 힘든 네.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전신 마취를 한 14번 정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제일 아팠던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네네. 고통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던데. 네네. 이게 수술을 한 8시간 정도? 네. 대수술이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골반에 있는 고관절을 다 드러내고 허벅지 뼈도 반 정도 이제 절단을 해서 네. 철심을 받고 인공 관절을 삽입을 하는 수술인데 주치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죠. 제가 막 이거 많이 아플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죽지는 않는데 죽기 전까지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웬만하면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시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한동안 잘 못 걷고 쉬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땐 좀 쉬셨어요? 이 인공관절, 특히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아예 걸을 수가 없어요. 뭐 워커로 거진 네네. 기어가다시피 하는 네네네. 그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나머지 3개월은 목발로 걷는 연습을 해서 이제 6개월 정도는 아예 걷기가 힘든데 저는 3일 만에 걸었어요. 3일 만에 걸었어요. 네. 3일 만에 걷고 왜 그랬어요? 너무 갑자기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비록 아파서 지금 쉬고 있지만 잊혀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워커를 가져와서 간호사 선생님들 몰래 새벽 내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 그쵸. 그때 네. 당시에 이제 피통을 차고 있는데 피통을 하루에 한 몇 번씩 갈았던 것 같아요. 네. 하도 이제 거동을 많이 해요. 움직임이 많아서 피가 계속 차니까 저 계속 많이 바꿨고. 근데 그러니까 덧나기라도 하면 또 그쵸. 그럼요. 평생 또 그럼요. 맞아요. 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근데 고관절 수술할 정도였으면은 그 전에는 병원을 안 가봤어요? 병원을 갔었죠. 음. 어느 날 조금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살이 요 근래 더 많이 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염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관절에 염증이 났는데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간 거는 저희 옆집에 이제 좀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전거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제 차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협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냐고? 네,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는데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왜? 본인이? 네. 풀어야겠다.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다리가 저는 수준이 아니라 끄떡끄떡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진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아픈 줄을 그냥 아프다. 그냥 언젠가 병원 가면 좀 쉴 때 병원 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딱 그래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에서 갔는데 뭐래요? 괴사. 정말 괴사가 너무 심하게 와서 고관절에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요 정도면은 그냥 어디 이런 데 탁 치더라도 뼈가 그냥, 으스러질 네, 정도고 네. 또는 여기서 진짜 더 늦게 왔으면 평생 휠체어나 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사망할 수도 사망까지 있고. 간다라는 네네. 얘기죠. 네네. 이 대퇴골에 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켓이 있고 이렇게 대퇴골이 있잖아요. 이 넥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퇴골을 피머라고 하는데 피머의 넥이 딱 골절이 일어나면 골절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심장 혈관을 막거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네. 본인의 생명, 건강, 꼭 필요한 휴식을 다 뒤로 하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워커홀릭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홀릭이라는 거는 이렇게 좋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좋은 뜻이 네, 아니에요? 네. 워커홀릭은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워커홀릭스를요, 사실 잘 포장되어 있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풍자 씨도 한번 해보세요. 괜히 긴장되네요. 네,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네. 밥을 먹으면서도 일 처리를 한다. 일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미룬다. 자려고 누웠는데 일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 네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워커홀릭스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딱 이거 하나 걸려요.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다. 네. 저는 요거 하나 좀 하나. 걸려요. 네, 우리 나래 씨는요? 저는 일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진 않는다. 우리 윤지 씨는요? 저는 글쎄요, 밥 먹으면서 일 처리한다. 카페인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 정말. 네네,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냥. 네. 네. 7가지 질문이죠. 네네. 이 중에서 7개. 7개 해당되세요? 이 중에서 7개. 7개 해당되세요? 네. 만점이시네요. 만점. 네. 학창 시절에도 못 받았던 100점을 여기서. 운전면허도 100점 만점이 아니었는데. 어떠세요? 만점 받으신 소감이? 감개무량한데요?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딱 꽂히는 항목. 와 이건 난데. 7가지 전부. 전부. 네. 밥 먹으면서 일 처리도 하고, 일을 보기도 하고, 네. 자기 전에도 뭐 일 누웠는데 생각을 말 하고. 생각이 나고. 일 때문에 병원 병원 가는 미래도. 미루. 네. 카페인 없이는 안 되죠. 되고. 휴가 간 적도 없고. 일 네. 때문에 가본 적은 있어요. 아, 촬영차. 아, 막 그건 이렇게는. 휴가 아니죠. 휴가 저는 그걸 휴가라고 생각하거든요. 휴가 네, 휴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우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워커홀릭에 빠지는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유형이 좀 있다 그래요. 일 중독이 되는 첫 돈이겠지 번째는 돈. 그렇죠. 돈도 뭐. 네, 경제적인 무시할 부분에 수 대한 없죠. 약간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열심히 벌어야 돼. 이제 이런 게 있는 사람. 네, 두 번째는요. 완벽 추구. 그리고 막 아주 성취지향적인 사람. 막 잘해내야 돼. 이럴수록 더 좀 일에 매달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일을 했을 있고요. 때 성취감. 또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과장되게 생각해서 나는 이걸 다 해낼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배우자 혹은 가족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사람. 저는 처음에는 돈이었다가 물론 지금도 그런데 아기 낳고 나서는 그거 진짜 그 왜 그랬는지 진짜 한 몇 년을 진짜 미친 듯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 끝나고 왔을 때 애들 자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그때가 내가 진짜 이게 아빠지.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들 만 세 돌 될 때까지 추억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그 돌아오지 않을 3년인데 같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애들하고 예. 아빠는 그때가 그게 아빠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지금은 하거든요. 우리 풍자 씨는 이 중에서 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짚히는 게 있으세요? 저는 2가지가 조금 들었을 때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돈. 네. 그게 첫 번째였고 제 자신을 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2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몰려드는 또는 의뢰되는 일을 절대로 거절 안 하시는군요. 나 다 잘해낼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면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인터뷰하러 오시는 날 이제 2시간 네. 자고 왔다고 하셨어요. 네네. 보통 수면 시간 그 정도였어요? 보통 많이 자면은 한 4시간 정도? 많이 자면. 네, 많이 자면 4시간 정도고 평균 한 2시간? 근데 정말 짧게 잘 때는 저는 10분도 자본 적 있어요.
10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잤으니까 가자 그러고도 또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단위를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한 잔 이렇게. 근데 저는 커피를 단위를 얘기할 때 2리터 에? 이렇게 2리터요? 네, 2리터. 어머.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보름 한 번씩 거진 기절을 해. 막 10시간, 12시간씩 기절을 해버려. 그냥 일이 너무 좋고 근데 또 일이 없다 보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일을 잡고 이게 약간 이게 순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풍자 씨가 본인 몸이 편안한 꼴을 본인 스스로가 못 견뎌요.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는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을 갉아먹고 있 네네. 네. 심지어는 고통도, 통증도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촬영 중에 넘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데 다리가 이만큼씩 부어있는 거예요. 뼈 쪽이. 이렇게 부을 정도로 안 아파요? 그러는데 아픈 거를 몰랐어요. 촬영하면서. 그 무통주사라고 하죠. 그거를 제가 살면서 한 2번 정도 맞아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전환 수술했을 때, 두 번째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인데 2번 다 착용을 안 했어요. 2번 다 뺐어요, 제가. 왜요? 우선 뭔가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뭔가 이렇게 해롱해롱 한다는 게 좀 싫었어요. 그리고 안 아플 것 같았고 그냥 제 생각에 안 아플 죽을 것 만큼 같고. 아프다고 얘기해 주셨을 텐데, 그죠? 근데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핸드폰을 계속 손에 쥐고 일에 대한 답장을 제가 다 보내고 내시경도 하시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수면 내시경을 받으세요? 저 내시경 받았을 때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위 내시경 했었을 때. 생으로 그냥. 네네네.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손톱 살을 뜯는다든가 목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물리고 나면 딱지 앉잖아요. 네. 그런 딱지를 떼는다든가 아니면 자해를 좀 한다든가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옛날에는 좀 자해를 좀 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그러셨던 건가요? 그 문제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죠. 네. 그럼 사실 우리 풍자 씨가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내시고 하는 것이 행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의 단계마다 결국 그것이 이거 약간 자기 파괴적인 건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짝 긴장이 돼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만 이게 편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인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찢어져도 내 눈앞에서 찢어져야 되고 아파도 맨정신 상태에서 내가 아파야 되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성형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거는 수면 마취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냥 저는 부분 마취로 지나는 적도 너무 많아요. 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뭔가가 돼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내가 확인이 안 되면. 내 정신이 아닐 때는 불안. 그냥 이게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통제력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력이라는 거는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를 해서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 그것도 통제력을 잃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도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뭔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났다. 그리고 지금 막 뭐가 포탄이 날아든다 그러면 막 애들은 재우더라도 여보 절대 자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도망가야 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 막 삐버 하는 이런 상태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풍자 씨의 삶이 굉장히 언제나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삶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죠. 아, 진짜 이거 할 말 너무 많아. 열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술 취한 여성분께서 화장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술을 드셨는데 내적 친밀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많이 높으셨나 봐요. 저를 변기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여자니까 서로 보여주면 안 돼요? 나 너무 궁금한데?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그냥 가슴 같은 거를 확 만져요. 정말 더 깊게 들어가면 막 모양이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서슴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나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생식기라든지 뭔가 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궁금하니까 너는 나한테 말해줄 의무가 있어라고 정말 당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뭔가 중요한 부분, 뭔가 사람으로서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 무례하다. 트랜스젠더여서 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저랑 같이 있으니까 누나한테 그냥 뭐 애쓴다고. 응?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꼬시려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보였는지 둘이서 먹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누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고 갔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술자리를 한 2번 가지면은 한 번 정도는 위로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죠? 댓글을 이제 읽어드리려고. 아, 댓글 읽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남사친이 읽어주는. 아저씨는 남잔데 아저씨요? 잠시만요. 아, 저예요? 예. 아저씨가 저예요? 아, 오케이. 다시 들을게요. 네네. 아저씨는 남잔데 여자들만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자니까 알지. 아, 이거 잘못됐네. 별로 이건 악플이라고 생각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냥 아, 이 아저씨 진짜 꼴 보기 싫어. 씨. 여기저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더 많이 나와야겠네요. 저 저런 거 좋아해요. 싫은 사람 앞에서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더 많이 나와야겠네요. 돼지. 아, 근데 그거 알아? 약간 돼지가 아닌 사람한테 돼지 이러면 뭐라고? 막 이러잖아. 왜 그래? 아니야. 막 이러잖아. 근데 진짜 돼지한테 돼지 이러면은 타격은 없습니다. 그냥 웃기네요. 네네. 네. 아, 너무 웃긴다. 아니 근데 정말 타격감 제로세요? 네. 네. 저는 가끔씩 너무 심심할 때는 제 악플을 찾아봐요. 진짜요? 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도 좀 상처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도 좀 피해를 많이 보시죠, 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좀 본인과 맞지 않다고 조금 좀 이렇게 표현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죠. 아니면 뭐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라든지 네. 뭐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도 받으신 게 좀 있으세요?
한 번은 이제 이사 문제 때문에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계약 파기를 하시겠다고. 왜요? 우리 집엔 절대 트랜스젠더를 들일 수 없어. 너네는 굉장히 찝찝하고 정말 불쾌하고 정말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고 뭔가 불법적인 이런 뭔가를 할 것 같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난 너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약 파기를 하시겠다고. 위약금 물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가구도 사고 다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약 파기를 하는 대신 법적으로 이제 위약금을. 네, 위약금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럴 수 없다고. 왜요? 너가 트랜스젠더인 것 자체가 벌써 그냥 계약은 무효라고. 그게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고. 소리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저도 이제 너튜브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피드백을 제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거는 너는 무슨 여자로 산다는 애가 목소리가 왜 그래? 또는 너는 여자로 살겠다고 하는 애가 왜 이렇게 뚱뚱해? 트랜스젠더는 무조건 막 섹시하고 이쁘고 막.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바비 인형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자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를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키가 작은 여성도 있고 키가 큰 네, 여성도 그럼요. 있고 네. 뭐 덩치가 있으신 분도 있고 마르신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여자로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바비 인형이 아닙니다.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어려움과 아픔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그 과정에서 겪는 아픔을 그 어떤 누구가 그걸 재단하고 그거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풍자 씨한테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다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사는 사람들은 왜 악플이 있죠, 그죠? 네, 우리 나래 씨는 악플 같은 거 있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요. 저도 진짜 타격감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재밌었거든요. 진짜 어떨 땐 악플도 관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남기는 감정 쓰레기통이더라고요.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는 저렇게 무논리로 오는 것도 분명한 건 얘기한 것처럼 타격감 없어요. 없는데 계속 맞잖아요. 그 잽이 어느 순간은 아파요.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때리는데 그게 아파요. 진짜로. 네. 내상을 좀 입죠. 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내지는 그걸 어떻게 이제 내면 안에서 소화를 하고 대처를 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내상이 있죠. 네. 근데 이거 솔직해지자고요. 네. 물론 좀 꿋꿋하고 네. 좀 내면이 좀 단단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네. 좀 의연하죠, 저런 일에. 근데 의연하다는 거는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죠. 내상을 좀 입지만 그거를 그냥 꿋꿋하게 잘 겪어가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표현하시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정말 어느 날은 댓글을 보는데 저희 가족을 욕을 하는 엄청 심한 가족 욕을 하는 글을 봤는데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그냥 제가 삭제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나를 보았을 때 사람이 아무리 적응의 동물이지만 어떻게 내 부모를 욕하는 사람한테도 적응을 해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적응이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내가 싫어서 그걸 좀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나는 이런 거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꿋꿋함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풍자 씨가 일을 해나갈 때는 꿋꿋하게 버텨내고 겪어가야 되겠죠.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너튜브 하시는 걸 좀 봤거든요. 아, 네. 봤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많은 분들을 약간 대변하고 계시더라고요. 트랜스젠더는 여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난 트랜스젠더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이 사람들은 상처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타심으로 이렇게 싹 표현되는 부분은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그 풍자 씨 개인의 내면 안에는 상당히 본인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을 좀 공유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해요, 제가. 힘들 때 어떡해요? 그냥 우선 저는 좀 참는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혼자서 조금 버티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때 뭐 그랬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계속 오은영 선생님이 박사님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진짜 너무 내면 얘기가 나올까 봐서 계속 제가 또 억누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도 딱 생각나는 얘기가 있다가도 또 정신 차리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께 이제 제가 좀 이렇습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 아, 네. 이제 하셨을 텐데 네, 그 네. 과정을 조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커밍아웃을 네. 저는 커밍아웃을 네. 3번을 했어요. 총 3번 정도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본의 아니게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들어서 저희 아빠. 아우팅처럼.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빠도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그냥 뭐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뭐 이렇게 반항적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웃으면서 넘어가셨어요. 웃으면서 넘어가셨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저희 아빠가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부재가 너가 뭔가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병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내 아들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병을 고쳐줄게 라는 두 번째 반응이었고 정말 세 번째 때는 얘기했을 때 심각성을 그때 아시더라고요.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때는 정말 칼을 두고 대치를 했어요. 칼을 두고 대치를 했어요, 저희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찾아갔었죠. 찾아갔었는데 저한테 나는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너를. 네가 지금 또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설득을 하든 나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너와 나와 얘기하는 도중에 너가 그래도 지금 네 의견대로 여자로 살겠다고 하면은
이 칼로 나를 찌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한 6시간, 8시간을 정말로 아빠와 저와 정말 칼을 딱 앞에 두고 한 6시간, 8시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빠가 그거 원한다면은 내가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아빠의 아들로서 그래 내가 평생 남자처럼 남자의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내가 연기를 하면서 살아주겠다. 근데 그거는 아빠를 위한 삶이지 내 삶은 없지 않냐.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거냐. 그러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이해를 절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가 담배 한 대 태우러 나가셨을 때 제가 그냥 도망 나왔어요, 집에. 그 후로 저희 가족을 약 10년을 못 봤으니까.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뭐 한 19, 20 많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이나 뭐 여성적으로는 모든 게 마친 상태인데 주민번호는 아직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직도 남자인데. 그쵸. 법적으로는 아직 남성으로 올라가 있어요. 바꾸려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바로 당장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또 삼으면은 또 약간 갈등이 생기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10년간 거의 안 보고 지내시다가 네. 다시 좀 재회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냥 정말 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된장찌개 밥 해줄 테니까 집으로 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서로 못 알아봤어요. 저도 너무 많이 변했고 저희 아빠도 너무 나이가 드셨고 저희 이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 그랬는데 벌써 저보다 키가 훨씬 커 있고 성인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가족인데 낯을 너무 가리는 거예요. 서로. 앉아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사실. 혹시 풍자 씨 마음속에 네. 아버지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바꿔 말하면 딸로서 좀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딸로서 받아주세요였어요. 저는 처음에 커밍아웃 때 나를 큰아들이 아닌 큰딸로 받아주세요였는데 언젠가는 새벽에 술을 드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계속 그러시길래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빠 진짜 펑펑 우시면서 우리 큰아들 죽은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고 없어진 것 같다는 너가 내 자식인 건 변치 않지만 내 아들이 그냥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물론 이제 풍자 씨야 그 성인이고 또 본인의 삶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아마 아버지는 그걸 이렇게 딸로서 받아들이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위하냐 안 위하냐 또는 부모가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풍자 씨를 딸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연락 오면 전화 받고 서로 통화하고 만나고 식사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서 사랑한다. 그냥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어머님이 좀 일찍 타계하시고 동생들한테 엄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이제 돌봐주시게, 왜냐면 너무 어렸어가지고. 근데 또 할머니가 1년도 안 되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런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는 이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제 일을 가시고 저희끼리만 이제 셋이 살았죠. 그래서 뭐 애들 뭐 씻기고 학교 보내고 네. 갔다 오면 밥해 먹이고. 그러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애가 애를 키운다, 애가 애를 키워서 그렇지. 포대기 이렇게 싸가지고 업고 다니고 애들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아버님은 일 가시면 언제 저녁에는 들어오시고? 아니요, 완전 그냥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활비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모자랐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옛날에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돈 3만 원으로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름값을 기억을 해요. 한 드럼 이렇게 해서 표현하잖아요. 32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넣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애들 다 안고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 다 안고 자고.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집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동생들이 알림장 가져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준비물. 그거 없는데 이것도 알림장 가져오면은 다 옆집 다 가는 거예요. 막 친구 집에 가서, 제 친구 집에 가서 저 어머니 죄송한데 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서 뭐 준비물 챙겨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밥은 어떻게 잘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게 2000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자 씨가 저희- 저보다도 더 동생, 훨씬 동생이에요. 네, 2000년대 얘기인데 그 저희 막내가 영양실조도 왔었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을 정도였고 동네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막 음식 같은 거를 해서 막 주세요. 막 아이고 가서 동생들이랑 먹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뭐 약간 곰팡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거에 아이가 왜 좀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음식을 주신 어른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뭐 애들이라고 놀려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뭐 나한테 뭐 냄새 난다 막 이런 때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런 걸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러지? 그런 게 너무 컸었고 그냥 매일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발 그냥 저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괜찮은데 우리 동생들만 어떻게 좀 학교 잘 다닐 수 있고 좀 먹는 것만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저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풍자 씨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또 가능한 게 있죠. 그리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잘 케어를 할 수 있었겠어요. 본인도 어린아이인데 그렇죠. 본인도 보호가 필요할 그렇죠. 그런 나이인데 사실 지금 풍자 씨 말씀하시는 거는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네. 나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애들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처럼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이 상황도 이해하고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삶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동생은 돌봐야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그래, 가출을 해버리자. 나 혼자 내가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없을 때 이 방어막이
동생들한테 분명히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셨군요. 네, 정말 어느 날은 한번 남동생이 표현을 절대 안 하는 친구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일날 편지를 쓴 거예요. 막 뭐 너가 그냥 어른이란 이유로 뭔가 혼자서 참고 있는 거는 아닌지 걱정된다. 뭐 이러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냥 너는 내 엄마고 너는 내 아빠야.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헛되지는 않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게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냥 그 어렸을 때 그런 힘든 게 그냥 그 편지 하나로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제 조금 저는 더 풍자 씨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풍자 씨가 왜 이렇게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쉬면 불안하고 이렇게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에 매달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어릴 때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네요. 그리고 그 동생들한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네. 상황이었고 네네네. 그냥 옛날 생각만 하면 그냥 동생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참 안 겪어도 될 거를 너무 많이 겪었구나, 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이 저는 다시 옛날이 찾아와도 2번 겪을 수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2번 겪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동생들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제 어렸을 때 안 겪어도 될 만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던 친구들이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좀 움직이고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불안해요. 네. 뭐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갈 것 같아서. 그게 풍자 씨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상황상 그리고 또 본인의 워낙 성향이 이 동생들을 돌보는 거 그걸 통해서 풍자 씨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고 생존하는 정당성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좀 누구를 위해 대변하고 이타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좋은 거긴 하는데 그런 자신으로만 있을 때 편안하시고 진정 나 풍자라는 사람은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잘 못 돌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을 절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 정말 알겠고 어느 누군들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도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마음 먹으면 또 도로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좀 오실 법도 한데 그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것 때문에 좀 섭섭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도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6개월에 한 번 또는 8개월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보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삼남매끼리서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깨질이하고 애들 못 먹어가지고 볼 때마다 말라있고 그러니까 아빠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크게 원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거는 자식과 아버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풍자 씨가 아버지를 걱정할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인간은 부모로부터 그냥 너무나 본능적으로 당연히 받고 싶은 사랑들이 있어요. 사랑, 보호,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이런 걸 너무 못 받으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겨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사실은 그 지점으로 가서 그 아픈 부분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걸 잘 이해해야 진정 약간 회복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면의 성숙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직면을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떨 땐 서운하죠.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부모한테 원망의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살짝 들어요. 근데 우리 풍자 씨가 이걸 직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너무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마저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동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는 그때 너무 어린아이였어요. 나도 어떨 땐 두고 나가고 싶었어요.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가끔 와서 돌봐주시지.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거를 직면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살짝 드는 그 원망의 마음과 서운함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정말 깊은 속을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 어렸을 때 힘들었어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게 당연했던 겁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머니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끊으셨어요. 네, 집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조금 이렇게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파기하셨어요? 치료를 받다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병원에서 어린 친구들은 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병처럼 네. 좀 이렇게 옮을 거다. 그래서 동생들을 이제 그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간호를 했었죠 그때 당시. 혹시 외람되지만 제초제를 드셨나요? 네. 네. 까목손을 드셨군요. 네. 그 까목손이라는 제초제는 그걸 마시면 결과적으로는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호흡에 곤란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마셨을 때 응급실에 가면 위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위세척을 할 때 까목손은 워낙 독성이 강해서 위세척을 하다가 토사물이 세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어도 그게 이제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비를 하고 고글까지 쓰고 위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풍자 씨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가 계시고 어머니 그럼 그렇게 좀 사고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전 과정을 풍자 씨가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임종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요. 우선은 방 한 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엄마랑 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랑 단둘이 있자. 단둘이 있자.
애들 아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우리 단둘이 있자 이러면서 그냥 문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서만 있었어.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네. 2주 정도 아마 네. 생존에 계셨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그걸 다 케어를 하셨군요, 풍자 네. 씨가.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 저도 네.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자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각성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말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잠을 자다 가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빈소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그 잠이 뭐라고 거기서 퍼질러 자다가 이런 일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뛰쳐나가서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한데 정말 이 정도의 거리였는데 나는 왜 퍼질러 자고 있었지? 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게 풍자 씨 탓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내가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쉬었다가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게 다 있네요. 아, 가엾어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아예 못 드셨거든요. 식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먹는 것도 재수롭고 그냥 자는 것도 막 재수롭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후에 시간이 흘러서 집을 나왔을 때도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 걸 알고 있는데 나는 뭔가 밥을 먹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동생들은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뭐든지 그냥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머니 타계하신 다음에 산소에 어머니 만나러 가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안 갔어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을 아예 보시지를 못했잖아요, 엄마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언제 좀 준비가 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어머니 산소 가서 뵈러 가세요. 네. 풍자 씨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머니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쵸. 네. 아, 진짜 너무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꽤 많이 돼서 오래돼가지고 한
한 번도 뭐 엄마가 보고 싶다, 뭐 그립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그랬었는데, 아 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내면이 뚝 서가지고 그걸 아픔을 마주할 날이 쌤 당연히 오겠죠. 그럼요. 네. 네. 오늘이 작은 시작입니다. 네. 네, 이제 은영 매직을 뿌려주실 시간입니다. 네. 매직을 뿌려주실 은영 매직 나갑니다. 풍자야, 이제 나를 좀 품자. 네. 라임, 네. 오, 야, 라임. 해주네요. 뭐야 이게. 보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또 제가 이거는 풍자 씨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네. 저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봄이야, 봄이야. 오. 이제까지 참 열심히 꿋꿋하게 잘 살았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또 어떤 시선으로 봄이를 대하든 그냥 봄이는 열심히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해. 건강을 좀 돌보고 이제는 자신을 너무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돌보지. 그러니까 좀 휴식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다 봄이야. 애썼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엄마가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체가 안 되는구나. 네. 저희 방송 꽤 괜찮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울어. 역대 가장 많이 우신 분 같아요. 아니야. 그런 거 많이 같아. 우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연말에 상 주시나요? 네. 눈물의 여왕상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잘좀 네. 빼주세요. 드레스를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진짜 뭐 어려운 얘기 그리고 어디서도 좀 꺼내놓지 못한 얘기 풍자 씨의 진솔한 얘기를 오늘 처음 이렇게 꺼내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 박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한 소감 어떠세요? 정말 명성 그대로구나. 이게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제 얘기를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뭔가 답을 얻어가야지 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과정과 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답 내가 가지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계속 애써 외면하던 나를 만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솔하게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개그맨 12호 부부의 남편 강재준. 이은영입니다. 대 뭔가 오늘 너 홍콩을 보여줄게. 아주 죽여줄 거야. 어마어마했어요. 막 용광로였어요. 예. 습관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는. 약간 남자들끼리라면 친구 같은 느낌? 로맨틱하지 않고 뭔가 이물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이혼의 가장 1위 사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디테일한 그런 소통이 조금만 더 부드럽게 된다면. 그때 대화를 저랑 했으면 좋겠어요. 채널 A